지금도 그러면 쓰면서 좀 투자 이런 거 시켜. 본격적으로 좀 뭐 투자하지 뭐 이런 생각. 좀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이걸 보면서 고소득에 이렇게 빠졌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결혼하면서 주택을 짓지 않거든요. 맞아. 이게 선수 생각 없어? 네가 그만 좀 해오면 되지. 그만 좀 해와. 계속 혼나잖아. 이제 2단계 지피지기면 백전불태에서 나의 자산을 알아보는, 자산과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가계부를 써보는 거고, 두 번째가 자산평가서 쓰는 거거든요. 가계부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통제를 하는 방법이고, 자산평가서는 수입, 자산과 부채를 관리하는 방법을 이제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신 대표님한테 자산평가서를 보여달라 그랬더니 아직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럼 써와봐라 그래 놓고 실제 보진 않았습니다. 이거 진짜 라이브로 하려고 안 봤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3월달 4월달 두 달치를 쓰신 거예요, 그죠? 네. 이제 그때 상황 한번 생각해보니까 예. 뭐 가계부 쓰기, 자산평가서 쓰기 이런 게 제가 크게 관심이 없었다. 없었어. 그러니까 없었어. 왜냐면 이제 나는 원룸을 빨리 사고 싶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니까 내 수익은 괜찮으니까 이거 관리한다기보다는 빨리 돈으로 사고 싶다 이런 생각에 이게 이런 거에 좀 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도 그러면 쓰면서 좀 투자 이런 거 시켜. 본격적으로 좀 뭐 투자하지 뭐 이런 생각. 아니 쓰면서 신기한 게 가계부도 많았고 요 자산평가서는 저는 뭐 대출이 요게 1억이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갚아지고 있구나 요거를 많이 느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원금 상환이 되고 있어서 내가 그게 얼마인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갚았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자산이고 부채, 순자산. 네. 이게 나는 이 자산, 부채, 순자산 이렇게 나오는 거를 가로로 이제 저는 세로로 쓴 거고 가로로 돼 있는 거를 별게 없으니까 이렇게 썼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그러면 자산의 합은 얼마예요? 합계도 없어. 그죠? 순자산만. 그렇죠. 그러니까 순자산도 중요하지만 자산의 합도 중요하거든. 이것도 표현이 돼야 돼. 그럼 부채의 합도 표현이 돼야 돼. 그래서 뺐더니 이게 나오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주 간단해요. 지금 주택, 이거 살고 있는 집이겠죠, 그죠? 살고 있는 집이 깔고 앉은 집이야. 사실 이건 자산이라고 볼 수도 없는 게 이건 부채야, 사실은. 그죠? 근데 좀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이걸 보면서 고소득에 이렇게 빠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기가 결혼하면서 주택을 짓지 않거든요. 맞아요. 저만 지었어요. 제 친구 중에. 그죠? 왜 그러냐면은 이런 말은 뭐하지만 약간 과시하고 싶었던 거야. 나는 성공했어. 나는 이쁜 아내랑 결혼했고 그리고 너희들이 살 수 없을 만한 전원주택에 살고 있어. 난 성공한 거야. 난 충주에서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퍼포먼스? 집들이 잔디밭에서 가든파티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좀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물론 과시? 저도 좋은 집 사니까 과시하는데 순서가 잘못되지 않았나? 순서를 좀 바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사업소득의 늪에 빠진 거예요. 사업소득이 많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잘 될 거라는 생각. 근데 사실 그건 내가 일해서 버는 돈이거든. 사업 시스템으로 일해서 버는 돈이야. 근데 그거로 영원할 거라는 환상은 버려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일단 뭐 잔소리 살짝 했어요. 기분 나쁘셔도 이해하시고. 그래서 3억인데 3억 이거 근데 추정 자산이잖아, 그냥 사실. 그렇죠. 그냥 뭐 지금 그 시세를 판단할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 판단이 어려워요. 다세대 다가구도
이게 얼마인지 매달 변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냥 내가 대략적으로. 투자한 금액, 네. 내가 산 금액을 그냥 적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 당시에 이제 대출이 주택담보대출로 한 1억 받고 원금 상환해서 9,897만 5천이 있는 거고, 그죠?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사업자 대출로 받으셔서 2억 정도 대출 받아서 순자산은 한 1억 정도 있다. 네. 2억 정도가 내 돈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리고 저축 돈이 300만 원 있다. 네. 지갑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갑. 예. 6,000원 있습니다. 왜 이거밖에 없어요? 네? 현금은 거의 안 쓰세요? 네. 카드로 다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왜 생긴 거예요? 이건? 이게 세차하다가 생긴 거. 지금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 몇 개 있어요? 관리는 안 하고 있는데 통장은 많아요. 한 5개? 계좌로 한 5개. 그럼 계좌에서 쓰고 입출입되는 통장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원래는 제가 5개를 한 5, 6개 되는 것 같은데 옛날에 그 통장을 나눠서 관리해라. 그래서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이 만들었었다가 맞다가 이제 다 그러니까 더 헷갈려서 그냥 사업자 통장 하나만 쓰자. 제가 이제 자영업자다 보니까 네 돈 내 돈 없이 구분 없이 제가 따로 빼놔도 모자르네 갖다 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요거 이제 와이프한테 보내는 거. 그러면 신 대표님이 처음에 어딘가에서 배워서 네. 통장 쪼개기를 배운 거야. 네. 그거 했더니 너무 불편해서 네. 다시 하나로 합쳤잖아. 네. 합쳤더니 또 여기에서 또 불편함이 또 생겼잖아. 그래서 또 만든 거네. 네. 그죠? 그렇죠. 그러면 결국 워낙 그렇게 통장 쪼개기 하는 게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자산이 있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 제가 개인 대출로 1억을 대출 받아서 제 아버지가 다가구를 하나 사셨어요. 사셨어. 예. 꿔줬어. 아버지한테. 네, 그리고 이제 한 달에 저는 100만 원씩. 받아요? 네. 근데 부채가 왜 100만 원이에요? 아버지 원룸에 아버지를 꿔줬다는 얘기잖아. 네. 그리고 그 대가로 100만 원씩 받고 있잖아. 네네. 자, 정리를 해볼게요. 네네. 그러니까 그 통장에 얼마 있는지 쭉 적어보자 이거지. 그게 저축이에요. 두 번째가 대부. 내가 돈을 빌려준 거. 네. 아버지한테 1억을 꿔준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100만 원이 적혀 있어야지. 근데 요게 1년에 한 번 이제 대학교에 있는 원룸이다 보니까 선세로 받아. 그래서 1년에 그럼 1,000만 원, 1,200만 원을 받아요? 네. 좋아요. 자, 그리고 펀드나 주식 같은 건 없죠?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다음에 적금은 없어요? 적금 안 합니다. 그러면 세태권은 전혀 안 한다는 얘기네? 왜냐면 소득이 높은데 네. 근로소득세를 많이 낼 텐데 네. 뭐 예를 들면 자영업자니까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했다든지 아니면 뭐 연금저축을 가입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청약저축도 안 넣고? 네. 왜요? 거기까지 알아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때까지 살면서 근데 그거 이제 알아볼 막-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거 요거는 이제 돈을 운용하는 건데 오케이. 그런 거에 제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종합소득세를 많이 안 내시죠? 1,000만 원 이하로 내시죠? 네네. 어쨌든 신 대표님이 여태까지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게 내가 부담을 느낄 정도의 세금을 안 내본 거야.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절세해야 될 필요를 못 느끼고 있는 거야. 예를 들어 이거예요. 직장생활 처음 시작합니다. 그럼 최저임금 맞잖아요. 한 250만 원 받는 사람은 세금 낼 게 없어요. 세금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 그런데 연봉이 7천, 8천 정도 되잖아요. 세금 엄청 많이 내죠. 아마 직장인들 느끼실 거예요. 세금 너무 많이 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세금을 적게 낼지 난 억울한데 그러면서 알아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절세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요. 막 네이버를 블로그를 보든 유튜브를 검색하든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는지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자기 위에 선배들한테 물어본다든지. 어떻게 해요? 뭐 자녀 공제 받고 뭐 받고 뭐 어머니 부모님 장애인 등급 있어서 그 공제 받고 뭐 받고 막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 사람들은 안 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우리 강의할 때 제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아주 힘들게 얘기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 얘기할 때 사람들 표정이 어때요? 자기는 안 내는데? 그거를 느낀 사람들은 이미 그거 얘기할 때만 눈이 초롱초롱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산이 많은 사람이죠. 이러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내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표정으로 있잖아. 자, 그리고 나서 부동산이 이제 이거죠. 네네. 네, 주택을 넣는 거고 주택이 3억이다라고 적으시면 돼요. 이제 대출 부분에서 대출이 3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3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그다음에 사업자 대출, 그다음에 아버지한테 원금 꿔줄 때 또 1억 대출. 그럼 거기에 대한 금리가 어딘가에 좀 적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원금 상한이다, 원금 얼마씩 상한된다, 뭐 이런 걸 좀 적어 놓으시면 좋고. 네. 그리고 그렇다 보면 이 가계부에 3개의 이자 나간 게 적혀 있어야 네. 되겠죠. 가계부 쓰는 거에다가. 네. 자, 여기 지금 주택담보대출 있잖아요. 네. 주택담보대출이 61만 원은 61만 원에 1만 원은 이자 플러스 원금이죠. 네. 여기가 뭐 원금 상환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원금 내가 지출한 게 아니에요. 빚을 갚은 거죠. 네. 그죠? 그러면 원금이 얼마고 월간 고정 지출이잖아요. 네. 매달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돼. 내가 쓴 돈인지 네. 쓰지 않은 돈인지. 쓰지 않았는데 나간 거잖아. 원금 상환은. 네. 내가 쓴 게 아니라 원금을 갚은 거잖아요. 그럼 그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된 거죠. 그럼 제로가 된 거니까 그건 넘어가고 여기는 그런데 이걸 안 적으면 왜 내가 이걸 왜 불편하게 나눠놨냐? 네. 이걸 얼마인지 빼면 적기가 불편하잖아요. 그걸 안 적게 되면 이 잔액이 안 맞아요. 아 그러네. 그래, 난 지출을 하긴 했잖아. 내 돈은 없어졌잖아. 네. 쓴 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자는 낸 건 쓴 거고 원금 상환은 쓴 건 아닌데 네. 그런데도 내 통장에서 사라졌어. 네. 그러면 부채에서 없어진 거지.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또 줄어야 되잖아. 네. 그래서 적는 거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삼성카드가 왜 고정 지출이죠? 이게 뭔가요? 공기청정기랑 제습기 산 거. 그 고정으로 할부가 나간다. 그건 사실 변동 지출인데. 어쨌든 그리고 할부로 사지 마세요. 이제 저거하고 안 그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신용카드 자체가 만약에 신용카드가 있으면 이게 전달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계산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빚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쓰긴 썼는데 아직 안 낸 돈을 어디다 기록해야 돼. 가계부에다가. 쓰긴 썼잖아요, 제가. 근데 그거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체크카드 쓰자는 얘기거든요. 썼는데 장부상에는 없어. 그럼 근데 한 1,000만 원 썼을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기록에는 없어. 붕 뜬 거지. 네. 다음 달이나 표현되는 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축 적으셔야 되고 대부도 적을 게 있고요. 네. 항목이 네. 하나, 둘, 셋, 넷, 5가지를 적으셔야 돼요. 나머지는 없으면 지워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적으셔서 여기에 자산의 총액이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부채의 총액이 나와서 순자산이 얼마다.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자산 대비 순자산 부채 비율을 적으시면 돼요. 네. 몇 퍼센트가 네. 부채다. 내 자산의 몇 퍼센트가 부채다라는 걸 표현할 필요도 있다는 거지. 네. 그래서 부채 비율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뭐 지금까지는 아니지만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무리한 투자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갚아나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걸 판단하실 때 이 부채 비율을 좀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거지. 부채 비율이 막 70%가 돼. 근데 더 막 살려고 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좀 낮춰놔야 안 좋은 상황이 닥쳤을 때를 대비할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산평가서는 다시 한번 작성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네. 이게 한 번에 저도 써보니까 한 번에 이게 잘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네. 예상치 못한 아버지 꿔준 돈이 생각나. 그럼 또 그것도 들어가고 네. 그러면 계속 추가될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계속 꾸준히 이 루틴을 이어나간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오늘 해봤고요. 네. 자산과 부채에 대해서 해본 네. 거예요. 그래서 수입은 2군데서 들어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자산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산에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 100만 원 정도 들어온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 현금 자산이지. 현금 자산이 일을 하게 만드는 네. 거죠. 그리고 많은 돈이 지출하고 있어요. 지출에 나가고 있죠. 네. 지출 이제 그리고 수입이 지금 3가지의 패턴으로 들어오고 있다.
나의 월급, 아내의 월급, 그다음에 자산, 현금 자산에서 나오는 흐름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수입과 지출에 남은 차액으로 자산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차액으로 부채를 사는 방법을 많이 택하고 있다. 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투자하는 순간 나한테 수익을 안겨주고 있지 않고 있고,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나한테 수익을 안겨주지 않아요. 근데 사업하시는 거잖아. 네. 그러면 차 없이 뭐 버스 타고 그렇죠. 불가능한 차는 거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재화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지금 타고 있는 그 자동차의 가격이 그 합리적인 가격이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아, 내가 대표로서 싸구려 차를 타고 가면 무시당할 수 있을 수도 있어. 네. 영업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라면 다음에 차 살 때는 좀 합리적인 걸로 바꾸고, 아까 우리 꿈 벤츠였었잖아요. 네. 그거는 나중에 사도 되고, 네. 이 자산에서 나온 소득들이 다시 수입을 증가시키는 네. 이 사이클을 계속 만들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채로 가는 이 차액에서 나온 수입과 지출의 차액으로 부채에 가는 걸 끊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출을 줄이시고 부채를 줄이면서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선순환되게끔 만드시면은 네. 네. 우리 부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소득을 끊어도 된다는 거고, 네. 아내의 소득을 끊어도 이 사이클이 만들어진다. 네. 그게 여기를 강의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자산 평가서를 써왔는데, 아니 이거 듣도 보도 못한 양식을. 근데 물론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본인이 이해하기 가장 쉬운 양식이긴 한데, 내가 하는 양식을 따라하는 똑같이 해라라는 의미가 거기에 지금은 아니고 앞으로의 이 자산이 증가하고 상승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의 자산이 변하고 많아졌을 때 관리하기 쉬운 자산법이기 때문에 처음 30살 초반에 만든 자산 양식을 계속 쓰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계속 업그레이드 돼갔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바꿔나가면서 이런 돈은 어디다 기록해야 되지, 저런 돈은 어디다 기록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더 항목들이 늘어나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자산이 상승할 수 있게, 순자산이 전달에 비해서 요번 달이 다만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후퇴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분명히 성공하는 길로 가고 있고 지금 부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산평가서 써보시고 성장의 기록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산평가서 다시 한번 작성하면서 좀 예쁜 그림으로, 사실 이게 더 본인 눈에는 잘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네. 근데 이것도 몇 달 쓰면 이 포맷에 익숙해질 거고요. 그렇게 쓰다 보면은 또 우리가 계속 방향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계속 지속화되는 건지 매달 말일 되면 이거부터 보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허투루 쓰시면 안 되는 네. 거야. 알겠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다시 한번 적어오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또 신 대표님의 자산 평가서를 써보면서 또 새로운 걸 느꼈어요. 이분도 현금의 파이프라인이 있구나. 지금 이게 연세로 받아서 그렇지 아버지한테 1억을 꿔주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받는 고리대금업자 아들이었다. 와, 이런 걸 또 봤네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룸을 갖고 계셔서 거기서 사실 때 이제 좀 보태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본인은 대출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꿔주고 자기는 이자 조금 내고, 대부분 투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아버지한테 뭔가 이렇게 원룸 이렇게 가서 좀 도와드리고 그러세요? 아니요, 저는 안 가보죠. 안 가봐요? 그럼 아버지는 지금 업이 고고 관리하시면서 그냥 아버지는 이제 은퇴하셔가지고 쉬고 계시면서 이제 원룸 관리. 그러니까 뭐 고장 나거나 이런 건 아버지가 직접 네네. 하시고, 아버지가 아직 젊으시죠? 한갑 조금 넘으셨어요. 그러니까 젊으시네. 엄청 젊으시네. 그러니까 아직도 아들이 굳이 도와줄 필요는 없다. 근데 되게 좋은 거다. 어차피 원룸 투자를 할 거잖아. 그러면 건물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노하우를 내 아버지는 알고 있네. 그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버지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그러면 맞아요. 되게 좋은 카드를 갖고 있다. 이 아버지의 이 부자 아빠의 마인드를 아버지가 이미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원룸을 하시는 걸 보고 저도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생긴 거죠. 근데 지금 내가 너무 미화해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거 내 생각에는 나쁜 아들 컨셉이면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내가 사놓으면 아버지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죠. 오히려 아버지한테 배우겠다가 아니고 아버지한테 관리를 맡기면 되겠다로 바뀔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지금 충주에 사겠다고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런 면도 있어요. 나쁜 아들인데 이거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 이거 좀 나쁜 컨셉이다 이거. 만약에 이제 원룸을 사면 어차피 관리비 지출을 해야 되니까 그 아버지 용돈 겸 관리비 지출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사실은 한갑 이제 지나신 거니까 굉장히 젊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 네. 아버지 나는 바빠요. 난 일해서 아직도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아버지가 이거 건물 좀 고장나면 관리 좀 해주시고 대신 제가 명목으로 이렇게 거꾸로 드릴 테니까 관리해 주세요. 그럼 제가 더 공격적으로 더 사서 아버지는 이 관리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본인 거에서도 월세 받으시지만 내 것도 관리해 주면서 이왕 하시는 거 숟가락 하나 더 넣는 거니까 이런 컨셉도 어떻게 표현하면 나쁜 놈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표현하면 되게 효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보자고 이게 그러면 근데 사지도 않아놓고 나서 벌써 꿈이 크다, 그지? 고정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 쓰는 비용이 이제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웃긴 거지 지금 사업하면서 그거를 지금도 내가 구체화 안 해놨다는 것 자체가 어디선가 돈이 펑펑펑 새고 있다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사업도 어느 정도 지출을 하는지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내가 좀 구체화해서 물론 이거는 내 개인적인 자산을 늘려가기 위해서 받은 교육이지만 그래도 우리 사업이 조금 더 그걸로 안정화되면 어차피 나는 평생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도 안정화되고 내 개인 자산도 안정화되게끔 만들어가면 될 것 같아. 아까 대표님이 내 거 보고 더 이렇게 잘해온다 했는데 어떻게 좀 선수 교체할 생각 없어? 네가 그만 좀 해오면 되지. 그만 좀 해와. 계속 혼나잖아. 어쨌든 그래서 오늘 자산평가서 써보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고 하여튼 우리 신 대표님이 또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이미 가계부도 써보고 드림보드도 만들어보고 자산평가서도 써보고 이게 해왔어요. 해온 모습을 보면서 조금 부자의 한 걸음 다가가지 않았나? 변한 건 없지만 다가가고 있고 지출이 많다는 걸 본인 스스로가 느껴서 줄여나가고 계시고 자산과 부채를 어떤 게 자산이고 어떤 게 부채인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로 마무리하고 다음 영상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